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론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화학이 좀 기초가 돼 있어야 문제 풀이도 가능합니다. 2장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연습을 잠깐만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바로 보일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PV는 콘스탄트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P1, V1은 P2, V2 이렇게 해서 처음 압력, 처음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 나중 부피의 곱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피는요, 온도에 대해서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이 식이 되게 중요한 식인데, 자, T를 왼쪽으로 이야기해보면 T분의 V는 콘스탄트하다,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 물론, 이 경우는 보일 법칙이 되고, 이 경우는 샤를 법칙이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의 공식이 바로 보일 법칙, 아래 공식이 바로 샤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다. 이때 온도와 압력이 전부 다 일정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바로 보일샤르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P를 이야기해보면 PVT는 콘스탄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자, 그래서 이 최종적인 보일샤르의 법칙에서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약분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만 남습니까? P1분의 P1, V1은 P2, V2. 보일 법칙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압력 쪽이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T1분의 V1은 T2분의 V2. 그래서 샤를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압력이 그대로 살아있고, 만약에 용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아만톤의 법칙이라 했어요. 그래서 T1분의 P1은 T2분의 P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보일 법칙,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샤를 법칙, 그리고 온도와 압력이 다 일정하지 않다. 그럴 때는 보일 샤를 법칙. 이렇게 유도된다는 걸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알아둬야 될 공식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일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고, 또 역시 몰수에 대해서 비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P를 옮기게 되면 PV는 뭐가 됩니까? NT. 물론 이때 비례상수 R 값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R 값이 얼마라고 계산했어요? R 값이라고 하는 것은 0.082 리터 ATM per 켈빈 몰로 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부 다 표준 상태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분의 nRT라는 공식은 다시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분의 무게로 구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PV는 N분의 WRT가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P는 압력, V는 부피, M은 분자량, 모레큘러의 약자죠. 웨이트의 약자, 무게가 되겠고요. 기체상수 R 값이 되겠고, 템퍼레이처의 약자, T, 온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분자량을 알고 싶다. 그럼 분자량만 놔두고 M 이꼴은 어떻게 됩니까? PV분의 WRT로 구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부피를 구하라. 그럼 부피만 놔두면 되죠. 그러면 PM분의 WRT가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밀도를 알고 싶다. 증기 밀도.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구했었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피는 뭐예요? 이게 되겠고, 질량은 바로 W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을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V분의 W.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M은 이쪽으로 옮겨가게 돼서 PM이 되고, RT는 분모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밀도가 되겠죠. 증기 밀도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공식들을 활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열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mc 델타 t를 구한다 했습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c는 비열, 델타 t는 바로 온도 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식들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 풀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제를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g의 구리가 3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뜨거워질 때의 현열.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 없는 열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단 구리의 연료량은 0.093 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Q는 뭐라 했죠? mc 델타 t를 구한다고 했고 질량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00g이라 그랬죠? 그래서 100g 될 것이고요. 자, 연료량 C 값 얼마 되는 거죠? 0.093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차는 어떻게 되죠? 100에서 30도씨를 빼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650 칼로리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 풀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장소의 온도가 20도씨였다. 그곳에 에틸에테르가 10kg 보관되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1000kcal 연료가 발생했다면 에틸에테르의 온도는 얼마로 증가할 것인가? 결국은 이 문제는 또 이번에 거꾸로 온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마찬가지죠. Q는 mc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mc T2-T1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틸에틸의 연료량 값이 되겠죠. 자, 연료량 값은 0.547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거 하나 문제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에틸에틸의 연료량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전체 연량 얼마나 그랬습니까? 문제에서 1000kcal 열이 발생했다 했어요. 1000kcal. 지금 단위 자체가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여기 그 연료량 값도 킬로칼로리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M 값은 얼마예요? 질량 값은 10kg가 보관되어 있다 그랬었죠. 10kg 보관되어 있고 연료량 값은 0.547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 온도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처음 온도 얼마였다 그랬어요? 20도라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T2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T2를 구해보니까 202.8도씨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화재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리고 화재의 종류는 A, B, C급까지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화재 종류라 그랬어요. A급 일반화재, B급 유료화재, C급 전기화재, 그리고 D급은 없다 그랬죠. 외국에서는 D급 금속화재를 분류를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K급이라고 해서 주방화재, 식용유화재 아닙니다. 주방화재의 경우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 본강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우리 학생들은 사실 계산 문제만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딱 보시고 문제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뭘 물어보는 건지를 좀 알아보시면 문제 풀이가 좀 가능합니다. 자, 만약 어떤 가스가 0도씨에서 300ml 부피를 차지한다고 할 때 이렇게 주어졌어요. 압력이 일기압으로 일정하다면,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고 하는 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압력이 일정할 경우만 가능한 게 샤를의 법칙이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0도씨에서 300ml로 부피를 차지한다고 할 때 압력이 일기압으로 일정하다면 100도씨로 온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최적은 어느 정도가 될까? 자, 최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피. 나중 부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V2라고 하는 것은 자, T2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V1 곱하기 T1분의 T2.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처음 부피 얼마나 그랬습니까? 300ml라고 그랬어요. 300ml. 자, 그 다음에 처음 온도 얼마예요? 처음 온도는 0도씨. 그러면 모든 온도는 제가 절대 온도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273.15를 더하고 그 다음에 나중 온도는 얼마가 됩니까? 나중 온도는 100도씨로 온도를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100 플러스 273.15 켈빈. 그러면 켈빈 약분 되니까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약 409.83ml라고 하는 부피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는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하다면 하는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바로 샤르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위험물뿐만이 아니라 소방설비 산업기사에서도 소방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물질이 5기압 하에서 5atm 하에서 25도씨를 유지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800도씨로 상승하였다면 압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PVT는 P1 무연 T1은 P2 V2 T2 이런 공식 보일샤르의 법칙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어떤 물질이 5기압하에서 25도씨를 유지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800도씨로 상승하였다면 지금 이건 어떤 그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최적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피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바로 부피 부분은 약분이 돼서 아만톤의 법칙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나중 압력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옮기게 되면 P1 곱하기 T1분의 T2 바로 아만톤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압력 얼마입니까? 바로 5기압이라고 했고요. 처음 온도 얼마나 그랬죠? 25도라고 했으니까 절대 온도로 환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 온도는 얼마가 되나요? 바로 800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800도에다가도 273도 1을 더해서 절대 온도를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17.99 기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 그렇다면 처음에 25도씨에서는 압력이 5기압이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17.99 기압으로 올라가겠다, 상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밀폐된 용기 안에 열이 가해지면 가스라는 것은 계속 팽창을 할 것이고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스가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압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6번의 인하점, 연수점, 발화점을 설명하시오. 자, 6번은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화점은 가연성 유증기의 점화원이 제공됐을 때 연소되는 최저 온도가 인하점이라고 했고 이보다 약 5도 내지 10도 높은 연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 온도. 이게 바로 이제 보통 인하점보다 연소점은 5도 내지 약 10도 정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계속 가열하다 보면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는 그런 최저 가열 온도를 우리는 발화점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번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리터들이 용기에 산소를 가득 넣어 압력을 150기압으로 해놓았다. 이 용기를 온도 변화 없이, 밑줄 치세요. 온도 변화 없이라는 얘기는 온도는 일정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무슨 법칙이에요? PV는 콘스탄트하다 라는 보일 법칙이 되죠. 따라서 P1V1은 P2V2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풀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중 압력을 물어보고 있죠. 따라서 P2라고 하는 것은 P1 곱하기 V2분의 V1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압력이 150기압이라고 했고요. 나중 부피가 얼마가 됐다 그랬어요? 40리터. 처음 부피는요, 30리터.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약 112.5기압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잠시 멈춰놓고 문제풀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70도씨 130mHg에서 1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며 그럼 벌써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70도 그러면 처음 온도가 70도라는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자, 처음 온도는 70도. 그럼 이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환산해야 된다 그랬어? 절대 온도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73.15를 더해서 켈빈 온도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뭐 있죠? 두 번째 정보는 압력이 주어지고 있어요. 압력이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130mHg. 그러면 130mHg라는 단위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단위가 안 맞잖아요. 우리 보통 기압 단위를 쓰니까. 그렇다면 밑줄을 쫙 그어서 1기압은 몇 밀입니까? 760mHg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압력 단위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피 V1은 1리터라고 줘줬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처음 정보는 다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량이 0.17g이래요. W가 0.17g이라고 합니다. 이때 분자량을 계산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비교 문제가 아니라 온도와 압력과 부피를 주어진 값이에요. 그냥 나중 어떻게 변했을 때 뭐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와 압력과 부피와 무게가 이럴 때 분자량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공식이 뭐 있어요?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n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w라고 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자량이니까 m에 대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은 PV분의 WRT라고 하는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처음 압력 얼마나 했어요? 압력. 자, 압력 여기 있죠? 제가 이제 계산 안 했지만 760분의 130 ATM이 되겠죠. 그리고 부피는 얼마입니까? 1리터라고 주어졌죠. 자, 근데 무게는 0.17g이라고 주어졌고요. 기체상수 R값은 0.082,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리터 ATM per 켈빈 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온도는 얼마라고 했나요? 70도. 그러면 70도에다가 273.15를 더해주면 켈빈 온도로 바뀌죠. 자, 여기서 단위만 볼게요. 단위만 보시면 기압 약분되죠. 리터 약분됩니다. 켈빈 약분돼요. 그럼 남는 단위는 뭐가 남아요? g하고 그 다음에 퍼몰이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약 27.86g per 몰. 그래서 분자량의 단위는 gram per 몰이 되는 거예요. 분자량의 단위는 몰당 몇 그램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8번 문제를 통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표준 상태라는 얘기는 온도가 몇 도예요? 바로 0도씨가 될 거고 압력은 1기압이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표준 상태의 기본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STP 표준 상태에서 1리터의 질량은 1.429g이었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약 얼마인가? 방금도 우리가 했었지만 PV는 n분의 WRT라고 하는 공식에서 분자량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죠. PV분의 WRT. 자, 그런데 문제에서 W가 얼마나 그랬어요? 무게가 1.429g이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체상수 R값. 이건 암기가 돼야 되죠. 0.082 리터 ATM per 켈빈 몰.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몇 도입니까? 온도는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0 플러스 273.15 켈빈.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압력은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1기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1리터라고 줘줬어요. 그럼 리터, 기압, 켈빈 다 약분되고 나니까 32g per 몰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 그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에서도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문제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셔야죠. 분자량이 78g인, 그러면 분자량은 78g per 몰이라는 단위를 가진다고 했죠. 자, 어떤 물질 6g, 그러면 W는 몇 g이에요? 6g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기압, 온도는 압력이죠. 압력, 온도가 아니라 압력은 1기압이 되는 것이고,
근데 온도는 몇 도예요? 90도라고 했으니까 90 플러스 273.15를 더해서 켈빈 온도를 만들어주고, 자, 이때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부피. 자, 이 문제는 되게 친절한 문제죠. 기체상수 R 값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V는 N분의 WRT에서 우리 계속 쓰는 공식이에요. 부피에 대해서 정리하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PN분의 WRT가 될 것이고, 자, 무게 얼마라 그랬어요? 6g. 딱딱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기체상수 R 값은 0.082 리터 ATM per 켈빈 몰.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는 얼마예요? 90 플러스 273.15 켈빈이 될 거고, 나눠주기를 압력은 1기압 곱하기 분자량은 얼마라 그랬어요? 78g per 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단위를 쓰는 이유는 연습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램 이렇게 약분되죠. 몰 약분되고 켈빈 약분되고 기압 약분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리터만 남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29 리터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연습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 이렇게 풀이했고요.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데 11번 문제는 조금 형태를 바꿨습니다. 뭐냐면 황화수소 가스의 밀도는 황화수소는 H2S라고 하는 화학식을 쓰는 것이고요. 밀도 값을 구하래요. 그램 퍼 리터는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조건에서 27도시 2기압에서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V는 N분의 W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피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W, 무게는 이게 바로 밀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피분의 W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RT분의 PM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압력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압력 얼마야? 2기압이라고 했고 분자량은 34. 그리고 기체상수 R값은 0.082가 되겠고 온도는요 27도라고 했으니까 273.15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2.76g per 리터. 이와 같이 증기 밀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증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번 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12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듯한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2번. 산소 32g, 질소 56g, 물 20도씨에서 30리터 용기에 혼합하였을 때 이 혼합기체의 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도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모든 기체는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압력을 물어봤습니다. 압력은 부피분의 nRT라고 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기체가 아니라 두 가지 기체란 말이에요. 각각의 기체의 몰수를 구해야 되죠. 자, 산소가 32g입니다. 그러면 32g을 산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몰수가 되죠. 플러스, 자, 질소는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8이죠. 그래서 56g을 28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질소의 몰수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기체상수 0.082.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20도라고 했으니까 20도 플러스 273.15.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부피는 얼마나 했어요? 30리터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값이 얼마냐면 2.40 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듣다가 교수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복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산소가 32g입니다. 산소가 32g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소가스가 56g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각각의 몰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여러분들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른 몰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1몰이라고 하는 정의,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이 있다. 이게 바로 1몰이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몰의 탄소 그러면
이 경우는 탄소의 원자량 얼마예요? 12g이죠. 12g. 12g의 탄소하고 같은 것이고 또 12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탄소는 22.4리터의 탄소하고도 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경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 이거와도 같은 말입니다. 이건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 1몰에 만약에 네온이다. 그러면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20g이잖아. 그러니까 20g의 네온이 되는 거고 이때 차지하는 부피도 22.4리터 네온이 되는 거고 이때 네온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네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 부분은 다 똑같아. 근데 이 부분이 다른 거야. 원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은 이거예요. 항상 1몰의 기준은 22.4리터 6.02 곱하기 10의 3승계입니다. 자, 만약에 1몰의 산소가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자량이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곱하기 하면 32g 되죠. 1몰의 산소가스는 32g 산소가 되는 거고 이때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 산소가 되는 거고 이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산소가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질소로 따지면 1몰의 질소는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질소 원자량이 14잖아. 곱하기 하면 28g 질소가 되는 거고 역시 부피는 22.4리터 질소가 될 것이고 이 경우도 역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소 분자가 될 거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1몰의 탄소는 12g 그랬어. 0.5몰의 탄소는 얼마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 절반이니까 6g 되겠죠. 자, 0.5몰의 부피는요 11.2리터의 탄소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온도요 2몰이면 어떻게 돼요? 네온 2몰이면 40g이 되는 거고 네온 2몰의 부피는 44.8리터죠.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자, 기준은 항상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1몰 기준. 1몰의 산소가스는 32g, 22.4리터, 6.02 곱하기 12의 3승계고 자, 1몰의 질소는 28g 질소, 22.4리터 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0.5몰의 산소다. 그러면 몇 g 됩니까? 16g 산소가 되는 거죠. 16g 산소. 그러면 0.5몰의 산소는 16g이라고 하는 이 값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준값은 32로 나눠준 거잖아. 그래서 0.5몰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몰수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32g 산소 그런 얘기는 산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지니까 몰수가 계산되는 거고요. 질소도 56g 그랬지만 질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지게 되면 질소의 몰수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몰의 산소는 32g, 1몰의 산소는 20.4리터 똑같은 거예요. 1몰의 질소는 28g 질소, 1몰의 질소는 22.4리터.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14g의 질소다. 그럼 몇 몰이에요? 0.5몰이죠. 만약에 56g이다. 그러면 2몰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계속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풀이해봤고요. 자, 이번엔 15번 문제입니다. 13번하고 14번은 여러분들이 뭐 본문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기압 100도시에서 1kg의 이항화탄소는 CS2라고 쓸 수 있고요. 모두 증기가 된다면 부피는 약 몇 리터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PV는 nRT라고 하는 공식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피니까 부피는 P분의 nRT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1kg의 이항화탄소는 10의 3승g이죠. 그러면 10의 3승g의 이항화탄소를 몰수로 바꿔주려면 이항화탄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죠. 이항화탄소의 분자량은 어떻게 합니까? 탄소는 12, 황은요 32짜리가 2개, 합이 얼마가 돼요? 바로 76g이 바로 분자량이 되죠. 그러면 10의 3승g을 76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몰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082 곱하기 온도는 얼마나 했어요? 100도라고 했으니까 273.15를 더해서 여기에 대해서 압력 1기압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 값이 바로 402.61리터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만 잘 알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예요.
표준 상태, 표준 온도, 표준 압력. 그러니까 결국은 0도시 일기압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kmol의 공기 온도가 273도씨로 증가한 경우에 최적은 몇 배로 증가하는지 수식으로 설명하시고 그랬어요. 자, 단 온도 변화 전후의 압력 변화는 없으며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그럼 압력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샤를의 법칙이죠. T1분의 V1은 T2분의 V2. 바로 이 공식을 활용해라 그 뜻이에요. 나중 부피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에 비해서 얼마나 몇 배가 됐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그럼 나중 부피는 어떻게 돼요? 처음 부피 곱하기 T1분의 T2. 그러면 처음 부피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처음 온도가 0도시 273.15를 더해서 나중 온도는 273도로, 자, 273도 플러스 273.15.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약 1.99V1. 이 얘기는 처음 부피보다 몇 배가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1.99배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이해 봤는데요. 이거 뭐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이하려면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이 중에서 나머지 제가 안 풀어드린 문제 중에서 25번, 27번, 29번, 30번, 그리고 32번, 37번, 45번, 46번,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 풀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당연히 오늘 연습했던 문제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아만톤의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좀 완벽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위험물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소방설비 산업기사 시험 볼 때도 소방 원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무원 시험에 가서도 이런 문제들은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사실 비대면 수업이 또 좋은 장점이 제가 있다 그랬죠. 돌려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출근하자마자 강의 찍고 그리고 이제 업무에 들어가는데 저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계속 이렇게 강의를, 뭐 학생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핸드폰 켜놓고 지금 거치대에다 놓고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데 저라고 뭐 쉽겠습니까? 그냥 카메라 보고 떠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좀 공부에 몰입을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그 성과는 좋게 나타날 거예요. 이번에도 올해도 이제 그 공무원 시험도 받고 또 엊그저께 뭐 기사 시험 결과도 나오고 그랬는데 역시 평상시 학교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요. 또 자격증 시험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지만 누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 성공하고 싶단 말이야. 성공하고 싶다면 남하고 달라야 됩니다. 남들이 놀 때 같이 놀고 남들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놀 때도 공부하고 남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를 오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늦잠 자고 늦게 늦도록 새벽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자는 친구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생활 그 패턴을 그 야행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밤에 해가 지면 자고 해 뜨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가져가야지 괜히 그냥 뭐 새벽 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뭐 12시까지 자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공부 역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잘 모르거나 또는 뭐 교수님 그 문제 풀이한 거 좀 답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문제풀이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계산을 잘못 두들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